이거 그냥 밥만 먹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건 아니죠. 예. 리버풀의 마네가 예.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뮌헨 지역에서 독일에서 예. 어떤 식당에서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네. 많이 보던 친구인데 혹시 마네 아닌가요? 막 사인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포착이 됐다. 그러니까 옆에 브라쪼, 그러니까 살리아미치치 단장도 있었고요. 빼박이네. 예, 그 올리버 칸도 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수뇌부들과 예. 뮌헨에 있는 식당에서 예. 마네가 이렇게 유니폼 입고 나오는 게 포착이 됐다. 예. 밥만 먹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살리아미치치 단장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우리 모두 행복하고 마네와 같은 월드스타를 바이언에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오피셜은 아닌데 왠지 오피셜 같은 느낌이 뭐 오피셜이죠. 예. 그리고 뭐 어쨌건 간에 살리아미치치 단장 부임하고 난 이래로는 최고의 스타가 온 거 맞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업적이죠, 현재까지. 이게 오피셜은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다 수뇌부와 얘기 이제 예. 다 하고 이제 옷 입고 나온 거겠죠, 식당에서 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이제 수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수수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표, 그러니까 오늘 발표 날 거라고 하고요. 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수요일. 예, 그러니까 아마 메디컬 테스트 보고 나서 이제 예,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아하. 로마노 기자도 뭐 쓴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가 독일 기자들도 전부 다 똑같아요. 기본 이적료는 3,200만 유로. 3,200만 유로. 예,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영입을 했죠. 그러네. 이 예. 정도면은 한 500억이 안 되는 돈이죠. 그리고 이제 어. 옵션 포함하면 이제 4,100만 유로. 아, 옵션을 포함하면 예, 4,100만. 그래서- 그래도 뭐 예, 그래도 500억 정도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예, 저렴하게 영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브라쪼가 사진 찍히는 것마다 다 완전히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야. 예. 또 워낙 잘하는 선수고. 네,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살리아미치치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뭐 예. 가면 뭐 브라쪼에 대한 욕 많잖아요. 예, 근데 마네를 생각보다 저렴하게 영입을 해서 갑자기 조금 재평가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만회로 만회했네요.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계약 기간은 3년이요. 3년 정도. 예. 좋네. 예, 뭐 잘했네. 저는 그러니까 계약 기간도 3년으로 묶은 거는 잘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간에 마네가 이제 만 30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너무 오래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당히 해요. 3년. 예. 예, 서로에게. 예. 자, 그러면 뭐 오피셜이 완전 뜬 건 아니지만 예.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끝난 거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마네를 영입한 이유는 뭡니까? 뭐 일단은 네. 지난 시즌에 솔직히 말하면 코망 제외하고는 좌우 윙들이 사네하고 그나브리하고 너무 맞아요. 예, 그 사네는 전반기엔 좀 했지만 후반기에 완전히 진짜 꼬라박다시피 했고 그나브리는 골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긴 했어요. 근데 살이 찌면서 아하. 민첩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개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킥만 살아있는 거예요. 킥만. 아하.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망이 유일하게 잘해줬는데 코망은 또 고질적인 부상 문제도 있고 또 코망은 그 득점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 선수가 휘젓긴 잘하지만 맞아. 예, 그런 상태에서 마네가 오면 확실하게 측면이 강화되는 요소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어쨌건 간에 계속 바르셀로나 이적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살리아미치치가 안 그래도 최근에도 레반도프스키를 만났대요. 직접 휴가지 마요르카까지 가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살리아미치치는 어쨌건 구단 입장을 전했대요. 뭐 이적 못한다. 어허. 못 판다 우리는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그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쳤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 레반도프스키의 네. 어떤 변수들도 좀 있다. 근데 이제 뭐 마네 같은 경우는 공식 대회 5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3골 5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가짜 9번으로 전체 출전 경기수 대비 35%에 해당하는 18경기에 출전해가지고요. 12골 2도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골을 넣었거든요. 아, 지난 시즌 51경기를 출전했는데 네. 이 중에 가짜 9번으로 출전한 거는 한 35% 네. 정도가 됐다. 그런데 요 정도만 출전하고도 골은 전체 골 중에 50%를 넘게 넣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짜 9번 그 위치에서도 잘해줬다. 예,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차하면 레반도프스키가 떠날 경우에 마네가 그럼 가짜 9번도 설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도움이 이해했어요.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마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바이언에 가져다 줄 이점이라고 할까요? 일단 뭐 마네 하면은 꾸준한 두 자릿수 득점을 넣는 선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우스햄튼에서 2시즌 그리고 리버풀에서 6시즌 뛰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8시즌 연속 그 두 자릿수 득점을 넣었거든요. 아하. 이게 그러니까 케인하고 마네밖에 없어요 현재. 아.
현제 오케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8시즌 연속 그렇게 넣고 있는 선수가 예,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꾸준하게 득점을 보장해 주는 선수라는 거죠. 이건 뭐 마네가. 레반도프스키의 그런 자리 혹은 뭐 그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유지할 예, 수 있는 측면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죠. 저희가 그렇죠. 뭐 마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그 2020-21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2시즌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192회의 슈팅과 그리고 이제 129회 드리블 돌파 그리고 102회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2시즌 동안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슈팅, 100개 이상의 드리블 돌파, 100개 이상의 찬스 메이킹을 한 선수가 하피냐하고 마네 둘밖에 없어요. 아하. 그냥 이 얘기인즉슨 슈팅도 많이 때리고 드리블도 그리고 잘하고. 예, 그 찬스 메이킹까지 잘하는 선수라는 거죠. 아하, 오케이. 다방면의 능력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 써도 예. 자기 역할을 폭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예. 선수다. 그리고 뭐 빠르고 힘도 있고 이 선수가 포지션 소화도 측면할 수도 있고 전방도 가짜 구번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높이가 조금 약하거든요. 174cm 단신이다 보니까 하지만 174가 왜 단신입니까? 축구 선수로 공격수로는 예, 조금 예. 똑같은 텐데다. 아, 예, 예. 어쨌건 간에,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중볼 능력은 다소 떨어지긴 한데요. 네. 이 선수가 위치 포착 능력이 좋아가지고, 매 시즌 2골 이상의 헤딩골을 넣어요. 아하. 특히 그 2019-20 시즌에는, 5골을 헤딩으로 넣었었고요. 아하. 지난 시즌에도 3골을 헤딩골로 넣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예. 바이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그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네가 챔피언스 리그 그 2017-18 시즌에 데뷔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만 15골 넣으면서 많이 넣네. 이게 그 해당 기간을 놓고 유럽 전체로 따져 놓고 보더라도요. 벤제마가 17골로 최다고요. 어허. 그다음에 마네가 2위고요. 어허. 레반도프스키하고 호날두가 13골로 공동 3위예요. 야, 그 기간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골을 많이 넣었구나. 예, 거기다가 아프리카 선수 역대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최다골 기록자 드록바를 넘었었어요. 아, 돌파 예, 넘었습니까? 드록바가 14골이었거든요. 근데 드록바도 큰 경기에서 하나의 토너먼트에서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넘어섰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선수들로 따져도요. 램파드와 함께 공동 1위예요. 아,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예, 그 기간만 놓고 챔피언스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뭐 챔피언스 리그에 당연히 계속 출전하는 팀이기 예. 때문에 챔스에서 이렇게 잘해줬던 것도 큰 힘이 될 거다. 예. 또 이제 마네가 이 독일 무대 바이에른에서 적응이 잘 될 거야. 예. 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네가 그 잘츠부르크에서 2시즌을 뛴 적이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예, 그때 이제 공식 대회 87경기 출전해가지고 45골 32도움, 거의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는데요. 어마어마했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우스햄튼 갔다 리버풀 가게 된 건데요. 이미 거기가 독일 문화권과 친숙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약간 좀 문화적으로 예, 겹치는 게 있으니까. 원래 한 국가이기도 했었고, 오케이. 그리고 미넨하고 잘츠부르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아하. 그래서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다가 거기가 과거 그 잘츠부르크 시절 인터뷰 보니까 프랑스어로 하고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독일어 공부하고 있다라고 막 얘기도 했었고 배우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잘츠부르크 시절의 감독이 로거 슈미트 독일 아하. 감독이었죠.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감독이 클롭 독일 감독이죠. 심지어 그 마네가 자기가 그 유럽 무대에서 성공해가지고 리버풀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로거 슈미트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유럽에 왔을 때 너무 춥고 너무 외롭고 그래갖고 힘들어했었대요. 적응을. 근데 로거 슈미트가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잘 도닥여주기도 하고 어허. 그리고 본인은 이제 측면 공격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면서 자기 여기까지 끌어줬기 때문에 로거 슈미트가 자기한테는 정말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리버풀에서 인터뷰하면서. 오케이. 자, 바이에른 뮌헨이 이미 아약스의 두 선수 마즈라위 그다음에 흐라벤베르를 두 명을 영입을 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그 예상 라인업 어떻게 될까요? 4-2-3-1 포메이션으로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현재 있는 선수들로 얘기를 할게요. 현재 있는 선수들로 놓고 보면은 레반도프스키가 원톱에 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밀러가 중앙에 선 가운데 이제 마네하고 코망이 좌우 윙으로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마네가 들어갔으니까. 예, 그 두 명의 중원은 이제 고레츠카하고 키미가 설 가능성이 높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에 데이비스하고 알폰소 데이비스. 예, 그 마지라이가 설 거고요. 음. 중앙 수비수는 리카 에르난데스하고 우파메카노가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골키퍼 노이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만약에 나가면 마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은 공격수를 보강할 거란 얘기가 많아요. 만약에 레반도프스키가 나가면은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장신 공격수인 칼라이지치라던가 이런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긴 하고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확실히 네, 뭐 레반도프스키 변수는 있지만 여전히 짱짱합니다. 네, 그 보강이 잘 됐죠. 어쨌건 좀 부족한 포지션에. 예, 그 고레츠카 부상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흐라벤베르를 영입했고 오른쪽 풀백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바이에른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거길 마지라이 영입해가지고 보강을 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보강할 포지션은 레반도프스키가 남는다면은 키미 백업 한 명. 아하. 왜냐면 자비처가 그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판매 대상이란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키미 백업만 조금 영입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만해에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 넘어갔을 때의 우리가 영향이라든지 네. 활약 여부라든지 예상 라인업까지 좀 봤는데 프리미어리그 끝으로 짧게 한번 얘기해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지난 시즌 양강으로 불렸던 맨시티와 리버풀이 예. 이러면은 공격 라인업에 큰 변화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맨시티는 홀란드가 들어왔고 예. 리버풀은 마네가 떠났고 뉴네스가 들어왔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리버풀은 쓰리톱이 누네스를 중심으로 디아스와 살라가 예. 될 거고 맨시티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포든이나 뭐 스털링이 많이 떠나면 마레즈도 있고 예. 뭐 여기 뭐 그뭐 알바레스도 있고 그렇죠. 영입한. 예. 뭐 이렇게 있는데 또 나머지는 보면 지금 첼시도 루카쿠 떠나는 분위기고 히어리고 떴죠 루카쿠. 아스날도 라카제트 예, 떠났죠. 떠났고, 토트넘은 아직 공격 쪽에는 큰 변화는 없고 맨유도 지금 나가려고 한 선수들이 있지만 들어온 선수들이 카바니가 없는데. 나갔죠. 예. 예.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이런 상위권 팀들 예. 근데 공격진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 팀과 큰 팀이 존재하는데 큰 전체적인 판세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격진만 놓고 봤을 때? 공격진만 놓고 보면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여전히 맨시티가 가장 강하다라고 보이긴 홀란드가 하고요. 들어온? 예, 홀란드가 들어온 맨시티가 뭐 거기다가 현재 뭐 제수스 나간다는 얘기가 많긴 한데 제수스는 그렇죠. 뭐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었던 선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스털링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맨시티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있긴 할 거예요. 예, 하지만은 뭐 스털링이 남아준다면은 뭐 충분히 뭐 맨시티가 가장 양적우나 질적우나 나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고요. 리버풀은요? 리버풀은 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누네스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음. 예, 물론 뭐 조타가 또 백업에 있기 때문에 디아스, 조타, 살라로도 갈 수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디아스가 오고 나서는 조타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만에 조타, 살라는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할 수 있어도 디아스, 조타, 살라도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는 않았거든요. 오케이. 리버풀은 예. 적응 시간과 리스크가 좀 필요할 것이다. 예. 뭐 맨유나 첼시나 아스날은 보강 포인트가 있을 거고 토트넘은 뭐 지금 송케와 그렇죠, 예. 쿨세스키 그대로니까. 예, 워낙 뭐 이 여기 라인은 예, 이미 검증된 라인이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는 게 중요하죠. 맨유, 첼시, 아스날, 토트넘은 추가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맨유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안토니 영입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아약스. 맞아요. 아약스. 예,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도 저는 보강을 해야 되긴 한다고 보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도 제수스 영입이랑 하피냐 영입 얘기들이 연결되어 있죠. 있고 토트넘은 이제 뭐 히샬리송이라던가 또 하피냐도 연결되고 되어 있고 있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추가되는 대로 해가지고 정리해 보죠.